듣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이라고 있어요. 학생들의 기초교육과 또 자유전공학부를 책임지는 대학인데요. 학부인데요. 대학이죠. 죄송해요. 단과인데요.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보경입니다. 앞에서 너무 잘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전부 다 되게 굉장히 전문 분야, 내로 다운된 분야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저는 상당히 좀 총론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동안 세부적인 거 들으셨으니까 이거 총론적인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매력적인 영어 교육 전문가 결제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매력적인 영어 교육 전문가. 영어 교육 전문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직업군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교사, 강사, 뭐 교수, 교실 개발자 등등등 뭐 여러 직업군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때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49,900원 이렇게 하면 좀 웃길 것 같은데 안 웃긴가 봐요. 네, 물론 이거는 그 가격에 못 팔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 쇼핑 다 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즐겨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일단 담거든요. 일단 담고 하루 이틀 좀 나를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정녕 이것이 필요한 아이템 맞느냐. 저기 지금 분홍색이 있는데 굳이 파란색을 또 사야 되느냐. 똑같은 디자인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즉 아마 제 강연을 다 듣고 나시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여러분 장바구니에 다 담아두신 건데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고 장바구니에 막 담을 수 있죠. 뭐 원피스도 담고 지금 빨간색 새로 신상 나왔는데 담을 수 있는데 결제 행위를 해야 우리 반가운 택배 기사님과 조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인 만남을 결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알고 있지만 결제 행위를 모두 하자라는 그런 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아이템별로 한 개만 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들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사실 저는 이 매력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들 좋아하시죠? 누군가 매력적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다분히 이것이 좀 주관적이에요. 내가 매력적인 게 남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남성들이 여성상을 매력적인 여성상을 생각할 때 긴 생머리에 하얀 배고같이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이런 여성을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무슨 천여귀신 면접 볼 일 있냐라고 나는 짧은 머리에 주근깨도 많고 발랄한 스타일이 좋다. 짧은 머리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 첫 번째 요인은 뭔가 강렬하게 원해서 학습했던 경험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론 당연히 영어 교사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영어 쪽이 당연히 필수가 돼야 되겠죠. 그 강렬하게 원해서 뭔가를 배웠던 경험이 결국 티칭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사의 시작은 좋은 학습자다라는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아마 그런 열렬하게 뭔가를 원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학습하셨던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뽑은 것은 학습의 경험과 또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했던 경험. 이거는 당연히 매력적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재 개발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이 교재 머티리얼스를 큰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매주 사용하시는 교재나 핸드아웃이나 이런 자료도 다 교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뭔가 그런 교재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매력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제가 첫 번째 발간했던 책이 영문법 책이었어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어요. 못할만큼 잘 팔리진 않았으나 그 영문법 책을 처음에 출판을 할 때 2007년도에 출판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당시 제가 학부 전공이 영문학이나 영문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습자지 같이 아주 얇은 영문법 지식을 모아서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교재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팩트 체크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재를 컨셉을 구상하고 스코프를 정하고 시퀀스를 하고 그레이드를 다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집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실 지금 이 제가 강연을 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근 부담스럽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출판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고 누군가가 짚어낼 미스테이크, 실수, 에러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걸 알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끊임없이 팩트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나오거든요. 2세, 3세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팩트체크 중요하고 기회가 되면 특히 요즘에는 이 출판에 관련된 시장이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좀 의지만 있으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재 개발의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 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쪽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연구라고 얘기할 때 뭐 교수 집단이나 뭐 연구자 집단의 전문가 집단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주로 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도 관련 논문을 쓰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예비교사 교육을 하거나 교사 교육을 하게 될 때 실제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뭡니까 임용고사 너무 이렇게 뭐 암기 위주로 하는 것이 이제 병세를 낳다 보니까 좀 더 이 예비교사들에게 우리가 액션 리서치나 클래스룸 베이스 리서치가 되는 거죠. 실제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었어요. 제가 읽은 논문에서는요. 그래서 이 교사가 실제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 결과물로 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매력력을 하나 추가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 어디 학교였더라? 하여튼 외국어 교육 학교였나? 거기 갔을 때 어떤 한 초등학교 그 회화 전문 교사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실제 교육과정 평가원인가 거기랑 협업해서 원하는 교사들은 얼마든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청을 안 한다고 그 평가원에서 오시는 그 선생님께서 신청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 세션이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실제 아이들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변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플랩 러닝 가지고 하셨는데 그래서 현장 꼭 교수 집단이나 뭐 이런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뭐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예비는 아니고 뭐 초보 연구자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주제 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은 연구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능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학술 발표로 나오거나 논문으로 나오거나 저술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힘듭니다. 어쨌든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나름 이게 출판물로 나왔을 때 어떤 쾌감이 있습니다. 이제 변태 레벨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떤 쾌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 이름이 딱 박혀있는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될 때 뭐 마약까지는 아니어도 일종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연구 지도 방법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논문을 뒤집은 건 공국이래요. 예. 그래서 공국을 끓이듯이 논문을 써라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국을 안 끓여봤는데요. 저는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번 삭혀야 되는 일이라 이게 1교가 아니라 이게 10교, 20교 계속 가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저는 공국은 아직 안 끓여봤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을 쓸 줄 아니까 이제 공국을 끓여보려고요. 거꾸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필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혼자하기 버겁다면은 뭐 평가원의 도움을 받거나 동료 교사들이나 함께 해보시는 게 좋고 사실 근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시려면 사실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특성화 과학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말이 빠르죠? 알아들 수 있으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멀티미디어인데요. 사실 요즘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50분 수업인데 50분을 계속 내가 아날로그로
계속 주입을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요즘 핫한 말로 소위 아이들의 그 혼이 비정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50분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끌고 가서 뭐 가장 손쉬운 건 유튜브에 자료를 가져온다거나 뭐 어디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교사나 강사나 가장 필요한 매력력 어떻게 보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멀티미디어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아주 뭐 기술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가볍게라도 다룰 수 있으면은 다루지 못하는 교사들과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 교사연수원인가 여기에서 제가 그 멀티미디어 강의를 했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을 대상으로. 근데 실제로 많이 다루지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도 계신데 열의 9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동영상 편집부터 시작해서 다 다양한 기술을 저도 밤새 바닥 긁고 공부해 가면서 왜냐면 저도 이게 어떤 정규 과정을 밟은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멀티미디어 전문가는 아니고요. 멀티미디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학습할 때 어디 학원을 가거나 정기적인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자기가 DB 파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DB 파서 시쳇말로 야매로 했을 때 효과가 되게 높은 게 멀티미디어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두 선생님이 있거든요. 미스터 글링, 구글링 있고요. 미스터 구.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하시면 거의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관심만 조금 보이면 멀티미디어 기술은 급상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빼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자료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요 월드 클라우드 요런 거 만드시는 방법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 사용할 텍스트를 워드넷에다가 넣으시면은 얘가 단어 프리퀀시를 측정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사이즈를 크게 해주고 이렇게 빈도수 베이스를 해줘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리딩을 가르칠 때 리딩 텍스트를 넣고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는 크게 나오기 때문에 프리 액티비티 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일단은 친숙하게 이 텍스트가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 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활용을 하는데 어저께도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쭈뼛쭈뼛 교수님 저거 그러더라고요. 뭐 말을 해. 저거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워드넷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려주면 좋지. 그래서 알려주면서 근데 남자애가 숙기가 없길래 너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화번호 따듯이 얘기하냐?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주고 저도 이거 말고도 멀티미디어 관련 질문을 가끔 아이들이 해요. 그러면 또 신나게도 알려주고 저는 또 구글링한테 물어보고 구글한테 물어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교사로서 내지는 뭐 다른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자아성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을 진행을 하거나 할 때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약간 구름에 뜬 것 같이 내가 좀 뭐좀 잘했나 보다 뭐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하거나 어떤 하여튼 뭘 수행할 때 가장 깊이 해야 할 자기 인식이 자학과 자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연속해서 뭐가 안 되면은 뭐 네가 그렇지 뭘 하겠다고 뭘 덤비냐라고 생각하고 다 덮고 싶죠. 그러나 또 이제 뭐가 몇 번 됐어요. 예를 들어 뭐가 몇 번 됐으면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자만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참 줄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논문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간 몇 분인가요? 논문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에도 제가 논문 한 편 얻어냈는데 바로 리젝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어. 그러고서 이제 깊은 상처를 받고 대충 심사서 이런 거 봤는데 완전 뭐 니는 반론문이야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덮어 그리고 이제 한 이틀간 휴식을 취하고요. 프린트를 지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뭐 이런 거 고치라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제 논문을 봤더니 진짜 방법론이 너무 그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쓸 당시에는 완벽해 하고 냈는데 너무 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법론을 수정하고 몇 개 예쁜 피규어를 좀 포함해서 다시 보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원래 태자 같은 데다 다시 보내면
인정사항 다시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제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른 데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색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이 감정의 파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리젝트 받으면 쭉 내려가고 됐어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에 내면 다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밸런싱을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매력 아이템들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겸손과 자중이 되게 필요하지 않은 순간인가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굳이 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실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사실 이제 이런 유머 감각, 사실 저는 되게 웃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시시덕거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하고도 근데 이제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진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세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교수실에 가서 그 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오늘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유머를 막 빵빵 터뜨리러 갔는데 아무도 안 웃었다고 되게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앞에 여학생이 한 명 웃었다며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여학생도 웃는 게 그게 웃는 격이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죠. 왜냐면 제가 대충 샘플을 몇 개 들어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웃기겠다고 할 때 작정하고 웃기는 건 사실 안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빵빵 터지는 뭐 유머 모음집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 하러 가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유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전체 사회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실 웃기다는 게 그 비틀기잖아요. 비틀어서 웃긴 거잖아요. 적절하게 비틀린 건데 물론 저도 그런 거 못해요. 근데 못하는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실제로 저는 집에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공부하느라 지친 딸 저녁에 오면은 진짜 한 시시덕거리는 시간이 한 30분은 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막 콧구멍 이래가지고 웃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긴 한데 뭐 잘 되진 않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싶어요. 재밌게. 어차피 뭐 공부할 거 재미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박사는 코스업 마치고 논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못 정하고 있다가 그 하요 레인던가라고 하는 그 리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얻어온 표현인데요. 이게 보면은 전문가라는 게 아주 좁은 분야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 전문가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안 해보면 전문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굉장히 의미소침해 있는데 좀 어떤 울림이 되고 위안이 됐던 게 지금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자빠지고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굴욕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엑스퍼트가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고 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그런 자리 때마다 아주 포카 빼먹듯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템도 있겠지만은 각자 생각하시는 매력적인 여러분들의 매력력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이제 결제를 하시라. 결제 행위를 하자. 그리고 택배기사님 만나자.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이런 소비 조장의 제목을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